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MIT 유은식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AI, UX, UI 디자인 세미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또 바쁘신 시간에 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참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석영 대표님 모셨고요. 우리 김석영 대표님은 현재 UX, UI 에이전시 그 헤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그 AI 기술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AI 기술을 특별히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에게 또 AI 도구를 활용한 또 이 디자인 프로세스 최적화 관련된 주제로 해서 그동안의 경험들을 또 나눠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김석영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신 자리에서 아마 박수를 치셨을 겁니다. 네, 네,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AI 도구를 활용한 디자인 프로세스 최적화라는 주제로 짧은 토크를 하게 된 김석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한 지 이제 한 10년 차 정도 되었고요. 처음 이제 커리어는 프로덕트 디자인이 아닌 개발자로 시작을 했었고, 이제 개발과 제가 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도 하고, 점점 이 서비스의 첫 시작부터 좀 관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져서 서비스 기획으로 방향을 틀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프로덕트 디자인까지 영역을 넓혀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어려운 걸 쉽게 그리고 또 쉬운 걸 논리적으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뭔가 복잡한 게 있으면은 최대한 단순하게 쪼개고 그 쪼갠 작은 조각부터 조금 탄탄한 논리로 뒷받침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외주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소규모긴 하지만 팀을 꾸려가지고 외주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부터 서비스 기획하는 업무, 그리고 UX, UI로 디자인으로 옮기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개발팀이 있어서 개발까지도 이제 외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주팀을 꾸려서 업무하기 이전에는 제 서비스를 한번 만들었다가 망해보기도 하고 네이버랑 뱅크샐러드에서 기획자로 회사 생활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AI를 어떻게 내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데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외주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 외주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올리는데 어떻게 이 AI라는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좀 많이 지금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많이 거치고 있는 요즘이고, 오늘은 그냥 그 과정을 이 토크를 들어주시는 분들과 공유를 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프리랜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면 혹은 꼭 프리랜서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유일한 디자이너인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혼자 일하시는 분들한테 AI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막 AI를 엄청 딥하게 쓰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한때는 좀 거기에 꽂혔어가지고 막 프롬프트도 되게 잘 전문적으로 작성해야 될 것 같고 뭐 GPT스, 액션스 같이 좀 고도화된 스킬스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레그 이런 게 있다던데 이런 거 배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데 좀 꽂혀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방식이 이렇게 막 시도를 했을 때 저랑 잘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그냥 내 상황에 맞게 진짜 쉽게, 진짜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식이 어쩌면은 이 AI를 활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슬라이드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정말 제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작업한 날것의 작업물들을 이렇게 스크린샷해서 붙여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날 것 그 자체인 만큼 이미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쩌면 이거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아직 사용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게 되게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 생각에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이런 업무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4번까지 업무를 모두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랑 저는 외주업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요것들을 이 중에 어떤 것들을 기능화를 시킬 건지 그런 거를 논의를 하고 또 정책을 설계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설계된 정책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여정을 설계를 하고 시나리오를 구체화를 하는 UX 도출하는 업무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해서 만든 디자인 시스템으로 이것들의 UI를 입히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또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핸드오프하는 과정까지도 담당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AI를 어떻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개발 핸드오프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전달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요 세 가지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프로덕트 디자이너한테 왜 AI가 꼭 필요한지, 특히 외주업을 하시는 프리랜서인 분들한테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외주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너무 모든 일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저희도 이거 진짜 무리한 부탁인 거 아는데 이거 혹시 이번 주말까지 될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10명이 있으면 5분 정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거를 다 제끼면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많지가 않아서 정말 빠르게 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외주업의 프리랜서로서 생존하는데 되게 핵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아마 이건 회사에서 업무하시는 분들도 상사분들께서 이렇게 푸시하셔가지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다 보면은 혼자 이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막 그러다 보면 찾아오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고민을 해도 여기서 무슨 UX를 써야 되지? 막 레퍼런스를 막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막 앱을 이것저것 열어서 봐도 그냥 안 딱 막히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때 그게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저한테 어떤 티키타카 하면서 해답을 주는 게 저는 이런 AI 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직원을 뽑아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다른 프리랜서 분들이랑 팀으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설픈 직원보다 100배 더 나은 게 이 AI 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은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사실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너무 알기가 힘들기도 하고, 감이 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거 내가 업무한 산출물을 AI한테 던지고 나한테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그래서 기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일관된 기준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저의 사수, 그리고 저의 멘토이기도 한 게 저는 AI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제 슬라이드로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되게 막 뻔한 것들도 많아요. 근데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구사항 정의랑 정책을 설계할 때 어떻게 쓰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뭐 기본적으로는 레퍼런스 서치를 퍼플렉시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뭐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이 막 정보를 다양하게 던져주시지 않고 저 레퍼런스 이거 2개 정도 전달드리는데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외로 많이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요
레퍼런스 사이트를 여기 퍼플렉시티에 넣어요. 그래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두끼랑 뭐 명륜진사 갈비를 참고해서 우리 음식점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우리 프랜차이즈 사이트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 주셨단 말이죠. 그럼 저는 퍼플렉시티에다가 요거를 넣고 이거를 페이지별로 좀 다 분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걸로 IA도 짜고 이 IA를 기반으로 견적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IA로 실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도 이렇게 퍼플렉시티를 이용해서 하면은 정말 기존에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뭐 1시간, 2시간이 걸렸던 거를 10분? 10분 안에 정말 다 끊어가지고 할 수 있어서 저는 꼭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클로드나 퍼플렉시티에다가 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랑 진짜 비슷한 거 뭐 없을까?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지금 못 찾겠는데 라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다른 데서 꼭 잘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고 그 물어본 거에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한번 쭉 다 보고 스터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저희가 내러티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스토리로 이 홈페이지를 이끌고 나갈 건지 그 초안을 작성하는 업무도 당연히 이 클로드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 홈페이지를 만들 때 고객사가 어느 정도 스토리를 제공을 해주지 않으신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은 뼈대를 어느 정도 작성해서 전달을 드려야지 그때 제대로 된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냥 정말 감이 아직 이렇게 막 뭔가를 눈으로 보시기 전까지는 감을 못 잡으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예전에는 정말 이걸 한 땀 한 땀 다 제가 막 그냥 없는 거에서 0에서 1을 만들어내느라 너무 이게 막 괴롭기도 하고 창작의 고통을 막 겪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클로드에다가 이런 자료 같은 거 받은 거를 넣고 이걸로 브랜드 스토리 좀 만들어주라 이러면은 얘가 어디선가 다 이렇게 조합을 잘 해가지고 갖고 오면은 이거를 고객사분께 전달을 드리고 고객사한테 피드백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좀 만지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이니시를 걸어준다고 할까요? 그 어떤 딱 처음에 걸어주는데 굉장히 적합한 툴이 바로 요 클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복잡한 서비스, 이제 홈페이지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될 때에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보통 작성을 하는데 메뉴 구조도랑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텍스트로 막 이렇게 정리한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고 이거 페이지별로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인수 조건을 만족을 할 건지 작성을 해달라라고 얘한테 던지면은 얘가 이제 화면별로 어떤 것들을 다 들어가야 되는지를 쫙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다듬어 가지고 제가 직접 작성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얘가 생각해 주기도 하고 서로 어떤 크로스 체킹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제가 했던 거를 엑셀 파일을 넣어 가지고 점검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빠진 게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애초에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요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관계도를 도식화를 하는 작업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조금 막 권한이 많이 나누어져 있다든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은 서비스들은 약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개발할 때 개발자들이랑도 소통을 할 때 뭔가 어떻게 해야지 좀 효율적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답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털어 넣어요. 나는 얘가 막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이거를 굳이 정리하지 않고 저는 정말 초반처럼 막 작성을 한 다음에 얘한테 던져줘요. 그 다음에 멀메이드로 도식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클로드가 이 데이터의 구조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던져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교정을 해주고 이렇게 바꿔줘.
그리고 아니면은 또 얘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얘랑 얘랑 좀 합치면 이상할까?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이걸 디벨롭을 해나가면서 최종본을 만듭니다. 근데 또 좋은 점이 이런 데이터 관계도 그 멀메이드로 작성을 해주는데 얘를 코드로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기반으로 제가 안에 디테일만 조금 수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코드를 처음부터 짜라 그러면 절대 못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엄청 단순해가지고 이 클로드가 기본적인 구조만 짜주면은 저는 약간의 수정만 가해가지고 어떤 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조금 훨씬 이 스스로 머리를 정리하고 개발자랑 소통하고 이제 그 다음에 UX를 짤 때에도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관계도를 도식화하는데 저는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책이나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다음에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UX를 도출을 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이제 클로드랑 뭐, 퍼플렉시티를 많이 쓰는데 보통 UX 작업은 저는 처음부터 맡기지는 않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조금 조악한 결과물을 갖고 와요. 그래서 막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처음부터 얘한테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지는 않는데 저도 막 그리다 보면은 와이어프레임을 막 그리다 보면은 툭 막히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그 막히는 부분을 스크린샷을 하거나 아니, 막히는 부분에 유저 플로우를 제가 설명을 하고, 아, 나 진짜 여기서 너무 막혀서 그런데, 이거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주면은, 이거를 절대 사용하진 않지만, 확실히 힌트를 얻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떤 막힌 혀를 뚫어주는 역할을 저는 클로드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 같으면은 뭐 동료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같이 뭐 회의를 하거나 할 텐데 아무래도 시간이 항상 진짜 부족하고 밤에 작업하거나 새벽에 작업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클로드랑 디벨롭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 경우에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와이어프레임이나 뭐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에 UI 디자인 할 때에도 거의 그 내부에다가 실 데이터랑 제일 유사한 더미 데이터를 좀 많이 채워 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좀 실 데이터를 넣어봐야지 현실적으로 UI에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그 클라이언트 분이나 뭐 이해 관계자랑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 그 맥락에 맞는 데이터를 이제 안에다가 넣는 거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막 그 데이터 채워놨는데 제가 약간 집착을 하긴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막 하나하나 막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떤 의대를 보내는 학원에 대한 ERP를 만들고 있는데 전혀 잘 모르는 시험 같은 거를 막 다루는 그런 ERP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담 내용 같은 거를 좀 실제 데이터처럼 채워 넣고 싶은데 예전 같으면 이거를 하나하나 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느라 엄청 시간이 많이 갔을 건데 이제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 MCAT이라는 시험에서 CARS라는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이 학생에게 피드백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나올 것 같은지 좀 작성해 달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막 정말 뚝딱뚝딱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그거를 실데이터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우측 와이어프레임에 채워 넣어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고객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를 저는 이렇게 피부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정말 많은 클로드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세 UI 디자인을 할 때에도 많은 부분을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디자인 가이드 초안 작업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뭐 가이드 만들거나 할 때 브랜드에 있는 컬러 같은 거를 사용하시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최근에 저희가 키오스크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키오스크가 고대비 화면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작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대비 보드가 정확히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떤 컬러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여기다 녹여야 되는지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저희가 원래 가이드를 원래 만들어 놨던 화면을 주고 이걸로 고대비 모드를 만들면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클로드한테 힌트를 얻어가지고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힌트를 얻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왼쪽 화면을 넣고 고대비 모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준 컬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오른쪽처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였었냐면 이것도 키오스크 관련된 프로젝트이긴 한데 조금 특수했어요. 그래서 키오스크를 직접 이제 실행되는 키오스크가 아니었고, 키오스크 교육하시는 분이 의뢰를 하신 프로젝트였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롯데리아 같은 데 가서 뭔가 이렇게 키오스크를 사용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이걸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그런 걸 알려드리는 그런 분이 의뢰하시는 프로젝트였는데, 조건이 내부에 들어가는 사진에 이 저작권이 막 있으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롯데리아 햄버거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햄버거 찾으면 다 롯데리아 뭐 맥도날드 이런 햄버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가지고 어, 이제 저희가 미드저니로 다 생성을 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도 뭐 그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도 이게 직접적인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가 아닌 거를 꼭 사용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AI를 잘 활용했던 경험이 있어서 요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시안을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시안에 대해서 원래 막 이렇게 부연 설명들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뭐 고객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그 설명을 작성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할 때 클로드한테 이 제 시안 두 개를 같이 제공을 하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요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안에 뭐 타깃 사용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앞으로 드러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고객한테 좀 어필이 될 것인지 그리고 특징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얘가 이 두 개의 똑같은 앱에 대한 시안이거든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었을 때는 아 이거는 게이미피케이션과 친근한 인터랙션이 돋보이는 그런 시안인 것 같다. 그래서 타깃 사용자도 동기부여를 원하는 젊은 사용자층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줘서 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 내 의도가 잘 전달이 되는 그런 어떤 문구인 것 같아서 이대로 그냥 정말 보내가지고 시안에 대한 검토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조금 완전히 다른 느낌의 시안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뭐 심플하고 신뢰감 있는 뭐 비즈니스적인 그런 앱인 것 같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줘서 이렇게 그대로 갖고 가서 설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시연뿐만 아니라 UX 작업 같은 것도 하고 나서 이게 왜 내가 이 UX를 썼는지 이거를 설명을 요청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좀 계시고 실제로 그걸 당연히 잘 해드려야 되죠. 근데 아시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레퍼런스들을 막 참고를 하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쿠팡이랑 네이버랑 이런 데서 다 그런 UX를 써가지고 저희도 이제 많이 쓰는 UX니까 갖고 와서 썼습니다. 라고 설명을 아주 나이브하게 설명을 했었던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설득력이 되게 떨어진다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는 결국에 하는 건 똑같아요. 다 쿠팡이랑 네이버를 보니까 아 밑에 버튼이 보통 여기에 나서 그걸 차용한 건 맞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를 AI 도구로 보충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차용한 부분을 AI에 던지고 나 이 부분이 왜 이 UX가 좋은지 좀 설명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업무한 작업물에 대해서 어떤 설득력을 조금 부여하고 싶을 때 저는 클로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제 맥락인데 제 작업물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제가 뭐 어쨌든 대표이기도 하고 하니까 같이 업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저한테 막 되게 이렇게 직설적인 피드백을 주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클라이언트 분들도 이게 막 왜 어떤 UX가 잘못된지 어떤 UI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막 꼼꼼하게 봐주시진 않으니까 저는 보통 중요한 작업물들은 다 클로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악플 달아달라고. 그래서 이 UX UI에 악플 달아줘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비판적인 날카로운 분석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취할 건 취하고 이제 뭐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이제 작업물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저는 꼭 클로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플을 달아달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는 많이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어, 클라이언트한테 넘겨가지고 피드백을 최종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쭉 드렸는데, 아마 보시면은, 나도 저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막 중간중간에 스크린샷 같은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정말 얘가 얘로 업무를 정말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아직 저는 AI 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다 쓰지만 결국 시작도 내가 하고 이 전체 디자인 산출물의 끝도 내가 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본질을 고민하고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을 정말 공감을 하면서 이제 이해하고 이런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기계한테 던져서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딘가 뭔가 되게 어설프고 부족한 그 산출물들을 한 땀 한 땀 만지면서 또 마무리해줘야 되는 것도 결국에는 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네가 많은 업무를 해주면은 사람이 대체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도 일부는 분명히 그에 의해서 대체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용자의 근본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이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제 찝어낼 수 있는 본질에 집중하는 디자이너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들을 잘 고객이랑 소통할 수 있는, 혹은 상사랑 소통할 수 있는, 동료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는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채워나가면서 제 가치를 올릴 수 있게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 이렇게 사용하니까 더 좋던데 라는 어떤 꿀팁 같은 게 있으면은 같이 이제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은 저도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어, 저도 앞으로 더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지 가장 좀 효율을 올릴 수 있는지를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보다 말을 너무 빨리 했는지, 제가 원래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빨리 끝났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선 저기 네, 계신 자리에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또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저기 공감 가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AI로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 네. 그래도 300만 원 네, 아껴줘서 고맙다. 이 문구가 많은 분들이 네,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너무 이제 실무 그 각 단계별로 이렇게 그 중요한 그
꿀팁들, 또 실제 활용하시고 있는 경험들 나눠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